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신천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손유정입니다. 오늘은 첨단 교실 유지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장비를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첨단 교실 유지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 관리 대장 작성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만의 작은 팁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저희 학교의 정보 자료실입니다. 이곳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장비들과 교구들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곳인데요. 모니터나 PC의 모델에 따라 사용하는 코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사진에 보이시는 노란색 바구니에 코드를 분류해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랜선, 충전기 같은 물품들도 각각 종류에 따라 보관해 놓으면 그때그때 찾아 쓰기가 편리하겠죠. 다음 사진의 오른쪽을 보시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물품들은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드게임 교구들입니다. 이러한 교구들도 종류별로 분류를 하여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가에서 지정한 사용 기간보다 더 오래 사용을 했거나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한 장비들은 이렇게 따로 모아두었다가 절차에 따라서 불용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보 시스템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시스템 관리 대장이란 각 교실의 IP 주소, 컴퓨터, 태블릿 PC, TV, 모니터, 프린트 등과 같은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기들의 모델명과 취득 연도 등의 정보를 작성해두는 장부를 말합니다. 네, 그럼 저희 학교의 TV 관리 대장을 보시면서 관리 대장에 들어가야 할 요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번을 작성을 하고 TV가 어떤 교실에 있는지 소속을 작성합니다. 또 그 TV를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TV를 관리하시는 각 교실의 선생님의 성함을 써두었습니다. 또 TV의 종류가 무엇인지 TV 뒷면에 모델 번호를 보고 모델명을 기입해 두었습니다. 다음으로 관리 번호를 쓰고 또 그 TV가 언제 도입이 되었는지 몇 년도의 TV인지 연도를 써두었습니다. 또 그 TV가 수업용인지 업무용인지 용도별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대장을 꼼꼼히 작성해 두면 학교에 어떤 기기가 있는지 또 어떤 기기가 노후되어 교체 대상인지를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마다 사정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매년 교실이 바뀌기 때문에 관리 대장에 교실의 고유 번호를 써두시면 매년 새로 기기를 조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제가 저희 학교 관리 대장을 작성하는 방법을 예시로 보겠습니다. 이 도면은 저희 학교의 도면인데요. 저는 각 교실에 파란색 글씨로 고유 번호를 써두었습니다. 저는 1층의 경우에는 1F, 2층의 경우 2F, 3층은 3F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두었고 또 교실을 순서대로 왼쪽부터 A, B, C, D, E, F, G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두었습니다. 또 바뀌지 않는 본부 교실들은 이렇게 3A와 같이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러한 번호는 선생님들께서 편하신 방식으로 숫자로 나타내셔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실의 번호를 정하고 나면 엑셀이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 사용하기 편리한 도구를 활용해 교실의 고유 번호를 작성합니다. 저는 구글 스프레드시트가 활용하기 편리해서 자주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은 이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PC 관리 대장을 함께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프레드시트 같은 경우에는 크롬에서 가장 활성화가 잘 되니까 크롬을 먼저 다운로드를 하시고요. 크롬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구글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스프레드시트라고 검색을 해주십니다. 그럼 제일 위에 구글 시트라는 링크가 뜨는데요.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트를 클릭하시면 이제 개인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 기업으로 활용을 할 것인지가 나오고요. 저는 개인으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제가 지금까지 많이 작성해왔던 이런 스프레드시트의 그 목록들이 뜨고요. 오늘은 새로운 스프레드시트를 시작을 해볼 거니까 여기 플러스 버튼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창을 클릭하면 이런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화면의 왼쪽 상단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제목 없는 스프레드시트라는 글이 써져 있을 겁니다.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오늘은 PC 관리 대장을 실습해 볼 거니까 PC Manage 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PC 매니지로 파일명을 변경을 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행에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행에는 컴퓨터 일련 번호를 쓰고 싶어서 저는 order이라고 써줬고요. 그리고 이 PC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도면을 보고 지정해 두었던 클래스룸 넘버, 자, 고유 번호를 써줄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의 경우에는 클래스룸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어떤 클래스룸인지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덜 헷갈리거든요.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PC의 모델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PC가 언제 생산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해 볼 겁니다. 네, 그럼 제가 완성해 놓은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 제가 PC 관리 대장을 미리 작성을 해 놨는데요. 첫 번째 열에다가는 PC의 순서를 나타냈어요. 이렇게 1부터 쭉 번호를 매겨 두었고요. 두 번째 열에는 교실의 고유 번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남쪽 건물과 북쪽 건물로 이렇게 두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 건물에 1층을 1S, 2층은 2S, 3층은 3S, 그리고 1층에 각 교실의 번호를 A, B, C, D 이렇게 매겨주었습니다. 자, 위에 보시면 이쪽은 본부인데요. 이 본부 같은 경우에는 매해 변하는 교실이 아니고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피스 건물에 보시면요. 2021년에 이 건물을 어떤 사람이 어떤 교실로 쓰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었습니다. 자, 한 오피스에도 이렇게 6대의 PC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은 매니지 넘버. 자, 이 매니지 넘버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가 교육용으로 쓰이는지 아니면 업무용으로 쓰이는지 분류를 해서 나타내 주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해서 번호를 지정을 해두면 업무용 PC는 몇 대인지, 그리고 교수 학습용 PC는 몇 대인지 파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거겠죠. PC의 모델명을 써주시고요. PC의 모델명 같은 경우는 PC 본체 측면에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PC 본체를 보시고 이렇게 모델명을 기입을 하고, 그리고 몇 년도에 생산이 되었는지 이렇게 입력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IP 대장 작성 시에 이런 온라인 툴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면 IP 주소 같은 경우 왜 보안에 유의를 해서 보관을 해야 할까요? 네, 그럼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IP 주소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P는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한 신분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IP가 노출된다고 해서 바로 해킹을 당하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커가 특정 포트의 취약점을 알고 있을 시에는 컴퓨터가 위험에 처할 수 있겠죠. 한 사례로 2017년도에 워너클라이 랜섬웨어 사태를 들 수가 있는데요. IP 보안의 취약점을 통해서 여러 기업이 이 랜섬웨어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해 사례가 있는 만큼
IP 주소는 보안을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툴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오프라인을 이용해서 장부를 작성하는 것이 해킹이라던가 바이러스에 감염될 우려가 줄어들겠죠. 학교에서는 각 교실마다 IP 번호를 할당하는데요. 이때 아까 정해둔 교실 고유 번호를 순서대로 쓰고 IP 주소를 각 교실마다 할당하시면 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에는 1부터 마지막 번호까지 입력해두고 추가로 IP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는 IP를 파악해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IP를 관리하면 추가로 인터넷이 필요할 때 IP 대장을 보고 할당되지 않은 IP를 사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 대의 PC가 한 IP로 접속을 하게 되면 또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다시 구글 스프레드시트 화면으로 돌아와 봤는데요. 방금 만들어 두었던 PC 관리 대장이죠. 자, 이 PC 관리 대장을 시트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트 1이라는 글자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PC라고 이름을 바꿔볼게요. 자, PC라고 바꿔주었으면 이제 이 똑같은 스프레드시트 파일 안에 시트만 더 추가를 해서 TV 관리 대장, 태블릿 관리 대장 같은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법은요. PC라는 글자를 오른쪽 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Duplicate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시트가 복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복사된 시트의 이름을 TV라고 고쳐보겠습니다. 자, TV라고 고쳤으면 이제 안에 내용도 좀 바꿔야 되겠죠. PC 모델이 아니고 TV 모델로 바꿔주시고 나머지는 다 동일하겠죠. 그리고 TV 모델이 무엇인지 자, 교장 선생님 방의 TV 모델이 삼성 2019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생산 연도는 2019년도다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대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번에는 또 듀플리케이트를 해서 태블릿 관리 대장도 만들어 볼게요. 태블릿 관리 대장 만들었고 이제 TV가 아니라 어떻게 써줘야 될까요? 네, 태블릿이라고 써주고 이제 또 태블릿을 각 반에 어떤 모델로 나누어 주었는지를 쭉 모델명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온라인 툴을 활용해서 PC, TV, 태블릿 관리 대장을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IP 대장도 시트를 하나 만들어 두고요. 그런데 IP 대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서서 온라인으로 작업을 하시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온라인 파일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프라인 파일로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요, 파일이라는 버튼이 있죠. 파일 버튼 누르시고 다운로드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엑셀 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연습이니까 practice라고 저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엑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엑셀 파일을 열어보면 제가 아까 만들어 두었던 이 시트들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IP도 이제 할당을 해볼게요. 자, IP 어드레스 해놓고 IP 주소 같은 경우에는요. 앞자리는 아마 고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10.95. 30점 해서 끝자리만 이렇게 번호를 할당을 해주시면 돼요. 1. 자, 저는 첫 번째 컴퓨터를 1로 한번 지정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순서대로 쭉 IP를 드래그를 해주시면 뒷자리가 1, 2, 3, 4, 5, 6 이렇게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온라인 툴을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요. 수시로
언제 어디서든 이 관리 대장을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이렇게 기기들을 관리를 하다 보면 대장을 살펴봐야 할 때가 간혹 생기는데요. 그럴 때 컴퓨터 앞에 있지 않더라도 핸드폰만 있으면 이렇게 관리 대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툴로 작업을 해놓으면 편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RP 대장 같은 경우에도 온라인 툴로 이렇게 탭만 만들어 놓고 안에 주소 할당 같은 경우만 오프라인으로 해놓고 저장을 해놓으면 비공개 장부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태블릿 PC 관리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에는 500여 대의 태블릿이 있는데요. 이 태블릿들을 각각의 학급에 배부를 해줄 때 태블릿 뒷면에 태블릿의 고유 번호를 지정해서 태블릿 뒷면에다가 스티커로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또 여기 충전 보관함을 보시면 충전 보관함 앞면에 이렇게 어떤 교실로 가는지 그리고 몇 대의 태블릿이 있는지 또한 태블릿 번호까지 이렇게 부착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아까 충전 보관함에 붙여 주었던 스티커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밑에 태블릿의 고유 번호를 적어 주었습니다. 자, 한 학급에 만약 4학년 6반의 경우 24명의 학생이 있으면 학생 번호가 1번부터 24번까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1번 학생에게는 여기에서 가장 첫 번째 태블릿인 D102 태블릿을 지정해 주었고 2번 학생에게는 D103 태블릿을 지정해 줬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번호인 24번 학생에게는 D126 태블릿을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학생이 정해진 지정된 태블릿을 1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태블릿을 지정해 주었을 때 장점은 학생이 태블릿을 책임감 있게 사용할 수가 있어 고장의 확률이 적다는 점입니다. 만약에 태블릿을 여러 학급이 함께 사용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 태블릿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배정을 해주시면 태블릿을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용이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간혹 기기에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걸어두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수리센터에 가지고 가야 하거나 또 태블릿을 리셋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기기의 잠금 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태블릿에는 부속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본교의 경우에는 삼성 갤럭시 탭을 사용합니다. 자, 이 갤럭시 탭 500대가 한꺼번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3년에 걸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태블릿의 종류도 매년 달라졌는데요. S펜의 종류라던가 또 충전 케이블의 종류도 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태블릿의 고유 번호를 작성할 때 모델명을 꼼꼼히 기록을 해두시고 또 부속품들도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 것인지 잘 파악을 해두셔야 이런 부속품들까지 태블릿을 활용하실 때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속품들도 이제 개수를 반 학생 수만큼 세하려서 상자를 준비해서 이렇게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배부를 할 때도 각 상자에 어떤 부품이 몇 개 들었는지 기록을 해서 배부를 하면 이제 나중에 후속 관리를 할 때 용이하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보시는 파일은 저희 학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관리 대장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TV, PC, 모니터, 프린터 등의 다양한 장비들을 여러 가지 시트로 만들어서 대장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태블릿 관리 대장을 보시면요. 저희 학교에는 이렇게 T820, T720, 그 다음에 SMP610으로 세 가지의 모델의 태블릿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에 모델명을 써주고 그리고 이 태블릿이 몇 년도에
납품이 되었는지 그리고 몇 대가 납품되었는지 적어 주었습니다. 또 이 태블릿마다 학교에서 관리하는 관리 번호를 써서 이렇게 D1에서 60, 61에서 83 이렇게 번호를 매겨 주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블릿의 모델마다 부속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매니지 넘버를 보면 이 태블릿은 어떤 부속품이 필요한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관리 번호를 태블릿마다 지정을 하고 나서 이제 각 학년에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6학년 교실을 한번 예로 보겠습니다. 6학년 일반 교실에 학생 수가 26명이 있으면 태블릿을 신천초 1에서 27까지 주겠다 이렇게 배부를 해 주었지요. 그리고 4학년 교실을 보겠습니다. 4학년 교실의 경우에는 또 모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떤 교실은 4학년에 어떤 교실은 대구 신천초 태블릿을 받았고 이 교실 같은 경우에는 D102 태블릿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실에는 또 다른 부속품을 확인해서 배부를 해야 되겠죠. 네, 지금까지 첨단 교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리 대장을 작성하시면 이렇게 다양한 장비들이 있더라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니 오늘 수업에서 배운 내용을 학교 사정에 맞게 잘 적용해서 원활한 첨단 교실 운영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